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어딘가가 계속 가려우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상하게 가려운 곳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려던 그 가려움이 어쩌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의학 상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직접 겪은 살아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병원에 가서 생명을 구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가려우면 보통 어떻게 하죠? 아,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새로 산 옷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려움이 때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변화를 알려주는 첫 번째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게 오신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목 뒤쪽이 좀 가려워요 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갑상선 주변 문제의 초기 신호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만약 그때 그냥 가려운 거겠지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손목이 가려워서 오신 분이 혈액 관련 질환이었고, 무릎 뒤가 가려워서 오신 분이 순환기 문제였고, 목 옆쪽이 가려워서 오신 분이 림프 계통 이상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가려움이 이런 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뭔가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가려움도 그중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 몸속 깊은 곳에 생긴 문제들은 통증보다는 가려움이나 따끔거림 같은 신경 자극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같은 자리가 며칠째 계속 가려운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보통은 좀 더 지켜보자, 며칠 더 있다가 안 나으면 병원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때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심각한 병들은 보통 조용히 시작되거든요. 처음엔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고 그냥 약간 이상한 정도예요. 가려움도 그런 약간 이상한 신호 중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계속 무시하면 병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특히 밤에만 가려워지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낮에는 멀쩡한데 저녁에 샤워하고 나면 특정 부위가 미칠 듯이 가려워지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건 단순한 피부 건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몸속 혈관이나 림프계통에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 3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이에요. 보통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거라면 보습제 바르고 며칠 지나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2, 3주, 한 달, 두 달째 같은 자리가 계속 가렵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 전에 62세 되신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브래지어가 자꾸 가려워서요. 새로 산 속옷이 안 맞나 봐요. 정말 평범한 이야기죠? 저도 처음엔 그럼 다른 속옷으로 바꿔보시고 일단 연고 한번 발라보세요 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상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가려웠냐고 물으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특히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더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긁어도 속이 근질근질하고 전혀 시원하지가 않아요 라고도 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속에서 뭔가 근질근질하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가려움 말이에요. 만약 있으시다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그분에게 혹시 모르니까 간단한 검사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처음엔 에이, 이런 걸로 검사까지 해야 해요? 라고 하셨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해 주셨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정말 놀랐어요. 가슴 부위에 심각한 질환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겉으로는 전혀 만져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만약 그분이 그냥 속옷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분이 치료받고 나서 저에게 하신 말이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 가슴이 가려워서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걸 몰라서 너무 늦게 발견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가족력이에요.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에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연락이 왔어요. 77세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너무 당황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별다른 병도 없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께서 한 달 전부터 등 한가운데가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벽에 등을 비비시고 샤워할 때마다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손자가 등을 긁어 들이다가 할아버지 피가 나는데도 괜찮아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모두 나이 드시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저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호흡기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등 쪽 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응급실에 오시면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그냥 가려운 거겠지 하고 넘겼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위험한 가려움의 특징.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가려움이 위험한 거예요? 평소에 가려운 것과 어떻게 구별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 계속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어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가려움에는 특별한 신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대예요. 보통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건 하루 종일 비슷하게 가려운데 정말 신경 써야 할 가려움은 특정 시간에 유독 더 심해져요. 특히 밤에, 그것도 따뜻한 물로 씻고 나서 더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있는 부위의 신경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일반적인 가려움은 보습제 바르고 며칠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가려움은 2, 3주, 한 달, 심지어 그 이상 계속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감각이 달라요. 보통 가려움은 긁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시원해지는데 걱정되는 가려움은 긁어도 속에서 뭔가 근질근질하고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마치 피부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신경을 자극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 2, 3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 속 깊은 가려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걱정되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나는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셨나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대처 방법을 아니까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들이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거죠. 특히 씻을 때 말이에요. 샤워하면서 오늘도 여기가 가렵네 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몇 월 몇 일부터 어느 부위가 가려움.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이런 간단한 기록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2, 3주 이상 지속되고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렵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거예요. 이때 가려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가시면 의사가 정확한 부위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요즘 어디 가려운 데 없으세요? 아빠, 혹시 밤에 잠 못 주무실 정도로 가려운 곳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챙겨주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거든요. 얼마 전에 70세 되신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자꾸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겨드랑이가 좀 가렵긴 한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 림프 계통에 이상이 있었어요. 딸이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준 덕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딸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저도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이런 걸로 병원에 가면 민망하다, 의사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의사들은 이런 증상들을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꼼꼼히 살펴봐 드려요. 오히려 일찍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해 드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병원에 가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며칠째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려워서 왔어요.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고 특히 밤에 더 심해져요. 혹시 다른 확인이 필요한지 봐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겁내지 마세요. 가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큰 병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정말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거나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일찍 발견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요즘은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도 대부분 일찍 발견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로 몸 상태 좀 더 신경 써 주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가려운 부위가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더 지켜보시다가 계속되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댓글로도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